저희가 앞서 이제 하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R&D 기반 스케일업 지원 사업을 저희가 주관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전체 10개 기업에 대한 미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0개 기업에 대한 진단을 진행을 했었고, 그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기업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업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를 해서 그 10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내용으로 컨설팅 보고서를 제공을 해드렸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5개는 아마 R&D 비용이 나간 상태였고, 저희가 그 기업들한테는 그 비용을 가지고 3개월 안에 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로드맵을 짜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 단위로 저희한테 컨펌을 받을 수 있는 로드맵을 저희가 작성을 요청을 했었는데, 아마 여태까지 R&D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이렇게 컴팩트하게 뭔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아마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적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3개월 동안에 주 단위로 계획을 작성을 하고 그거를 주 단위로 저희가 체크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제품까지 가는 여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체크를 하고, 근데 이제 아마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근데 또 어떤 기업들은 여태까지 이런 R&D 사업을 하면서 관리받는 듯한 느낌은 또 처음이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아무래도 어떤 기업은 너무 힘들었겠지만 어떤 기업은 그래도 뭔가 같이 달려가는구나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그 5개 중에서 2군데를 저희가 선정을 했고, 그 2군데는 이제 하나는 IP 경영 부분과 관련된 부분, 하나는 이제 제 뒤에 발표해 주실 이제 케어유의 IR 자료 관련 컨설팅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10개 기업을 저희가 이제 3개월 동안,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저희가 느껴보니까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은 기술 기반으로 조금 빠르게 달려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기업들은 약간 초기 단계에서 뭔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서로의 편차가 있고, 이 편차를 어떻게 좁혀가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내년에도 이 지원 사업이 있고, 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아마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한테 이제 저는 이 전체적인 어떤 사업 성과를 발표를 요청을 받지는 않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어떤 기업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주셨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저는 여태까지 이제 컨설팅 사업을 20년 넘게 해왔는데, 주로 이제 기술 기반의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을 해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개월 동안에 서로 이제 제가 기업 미팅을 해보고 하니까 약간의 어떤 이해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면 사회적 가치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생적인 어떤 결과를 내는 게 매출액을 발생시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 사회적 가치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것이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부분에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이제 R&D 기반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어떤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에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달해전략사업화 센터 같은 경우는 가치평가기관입니다. 가치평가기관은 기업의 어떤 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치 평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면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가치를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게 기술적인 부분을 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그 현재 이제 우리가 아까 TRL 단계라고 했죠. 얼마나 사업화에 근접을 했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기술이 지금 초기 단계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매출액 발생 부분까지 너무 먼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빠르게 갈 수 있는 기술이냐. 물론 이제 기술의 고도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기술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기술이 고도화, 그러니까 약간 딥사이언스 쪽에 가깝다고 하면 아무래도 매출이 발생되는 데까지는 너무 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그 자본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의 그러면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R&D를 조금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권리를 확보하느냐. 아까 그 하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IP 경영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IP를 얼마나 잘 확보하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IP를 확보한 기업과 확보하지 않은 기업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게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냐면 IP를 가지고 있으면 심지어는 뭐 제가 어떤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받은 식품이라고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IP를 확보하지 않으면 내가 암만 기술 기반의 어떤 그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부분을 받아들여 주기는 아무래도 거리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두 번째는 내가 개발하는 기술에 대한 IP를 확보하는 게 두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시장입니다. 내가 암만 기술을 개발을 해도 시장이 작거나 아니면은 이 시장의 어떤 그 규모가 너무 작아서 내가 들어갔을 때도 어떤 그 일정 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경쟁 기업이 너무 많아서 그 시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그 시장의 어떤 점유율을 높게 차지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R&D 기반이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처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저희가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가치를 높이는 어떤 그 관건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사업자, 지금 그 대표님들이십니다. 대표님들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있고, 물론 그게 아까 그 우리가 R&D 과제를 제출하면 마지막에 그 효과를 적게 하는데 효과가 두 가지 측면으로 보통 적게 합니다. 사회적인 효과와 경제적인 효과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열심히 적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까지 적을 수 있는 우리의 그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열심히 개발을 하고 채워나간다고 하면 충분히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R&D 기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기반의 어떤 그 조직이라고 하면 충분히 요 네 가지 관점에서 고민을 하신다고 하시면 충분히 기업 성장의 어떤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사실은 그 주제를 받고 어떤 내용을 할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인트로에서 조금 이런 얘기를 한번 제가 느꼈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사실 자료는 조금 더 준비를 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좀 편하게 한번 화두를 던져보자 라는 측면이 있어서 그거를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원래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그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시장이랑 사업화 주체의 어떤 영향 부분이 있는데,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잘 접근할 것이냐. 아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확장해서 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그 시장의 어떤 진출입 전략을 짤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스왓하고 STP 분석하고 비즈니스 모델 수립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 여기에서 오늘 자료는 준비를 했지만 다 하기는 좀 시간상 여건이 맞지는 않을 것 같고, STP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좀 구체적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그 그림은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뭔가 전략을 좀 탄탄하게 세워야 무너지지 않고 제대로 된 어떤 뼈대 있는 회사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주장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인 설계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고, 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상세하게 설계를 해서 세우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 결국에는 그러면 이 상세하게 세우는 부분이 사실은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아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죠. 기술적인 측면,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IP 확보적인 측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측면, 사업화의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 이렇게 그 확장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일반 테크 기업보다는 아무래도 더 많은 사회적 문제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에 직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제 기술 사업화 측면에서는 되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게 발표 자료에는 있고, 제가 그 자료에는 실습용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그 안에 보시면은 어떤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화두는 던져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 한번 체크를 해서 수학 분석이나 작업을 해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STP를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STP 부분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이제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시장 이제 어떤 그 개발하시는 분들은 A도 해야 되고 B도 해야 되고 C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할 게 너무 많은데, 문제는 그 중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느냐를 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듯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면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순차적으로 확고하게 밟아 나간다 그러면 종국적으로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STP 분석한 사례 가지고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와이어 라이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우리가 보통 이제 치아 교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 브라켓이라고 되게 큰 브라켓을 받고, 거기에 이제 와이어, 엄청 굵은 와이어로 이렇게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입안이 헐거나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어떤 브라켓이 없이 와이어 굵기가 머리카락 굵기입니다. 그래서 하면은 통증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거의 통증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이걸 테스트 겸 한번 이제 해봤고, 이걸 이제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저도 해봤는데, 물론 이제 마루타 기능이었겠죠. 해보고 나니까 통증 부분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고 기간도 되게 짧게 치아 교정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치아 교정을 가지고 어디 시장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기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을 나열을 해봐야 되겠죠.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을 나열해보고, 그 시장의 고객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요 기술을 만든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10대, 20대를 저는 타겟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사실은 10대나 20대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는 부모님을 공략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공략할 수 있냐면 이거를 하는 학생들이 기존의 그 방식대로 교정을 하게 되면 통증이 되게 심해서 아마 매일매일 아마 울면서 아마 통증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 하지만 이걸 하게 되면 그런 통증이 없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걸 하는 동안에 그 아이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만일에 이게 지금 이제 교정장치가 안에 들어가는데 밖에가 되어 있진 않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도 교정을 하는지를 몰라요. 실질적으로 저도 회사 다니면서 교정을 했는데 하는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하냐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요게 또 어떤 측면으로 갈 수 있냐면 여성분들, 특히 대면을 하는 여성분들, 그분들은 사실은 이게 뭔가 좀 밝게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나눠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교정기가 앞에 이렇게 딱 브라켓이 달려있는 상태로 있으면 첫인상에서 약간 위화감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죠. 그러면 이거를 여성분들한테 해보시죠. 특히 그런 어떤 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튜어디스를 꿈꾸는 여성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대인관계를 주로 하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분들은 왜냐면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야 되기 때문에 첫인상을 되게 좋게 가져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잘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시장들을 분류를 하고 그 시장에서 그 접하는 고객들의 특성, 성향을 판단해야죠. 이거를 처음 봤을 때 이제 저희가 남성, 여성으로 갑시다. 아무래도 여성이 조금 더 타겟팅하기엔 좋으니까 나이 때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돈이 그래도 좀 있는 한 20, 30대를 타겟으로 합시다. 20, 30대로 타겟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치아 때문에 뭔가 약간 불편함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교정을 하고 싶어 하는 니즈가 있는 그런 여성들이 있으니까 그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1차 타겟을 합시다. 이 타겟팅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마케팅을 할 때 방향성이 틀려집니다. 아까 제가 10대의 고객을 타겟으로 한다 그러면 어머님들을 타겟으로 해서 마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이 어머님의 포인트에 맞는 부분으로 가야 되고요. 20, 30대를 지금 타겟으로 한다 그러면 20, 30대에 맞는 마케팅 전략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과 그 고객들에 대한 특성을 분석을 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타겟팅 할 수 있는 1번 타겟팅, 2번 타겟팅, 1번 타겟팅의 그 특성을 고려해서 시장을 들어가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요것도 이제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만일에 그렇다 그러면 그 시장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과연 기존에 교정하고 있는 데가 워낙 많은데 그 교정 시장에서 우리의 위치는 과연 어디에 해당될까요? 라고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경쟁 기업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투명 교정 장치도 있었고, 요거 이제 우리가 분석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브라켓을 이용한 교정 장치가 있었고, 투명 교정 장치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고,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후발주자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걸 들어갔을 때 시장에서 우리의 포지셔닝을 정확하게 하려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필을 해봐야 될까라는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제가 시장을 세분화하고 그 중에서 들어갈 시장을 타겟팅하고 우리가 그 시장에 들어갔을 때 경쟁사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을까, 이게 이제 포지셔닝인데 그거 앞자를 줄이면 이제 STP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STP 분석은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잘 그냥 들어만 보시고 잘 안 해보신 분도 있죠. 지금 그 자료 뒤쪽에 이제 제가 빈 그 종이로 해놨는데 한 번쯤은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시면 한번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뭐 직접 대면이 어려우시면 줌으로라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비타 고백이죠. 우리가 이게 사실 마시는 비타민 C. 그 전에는 이제 비타민 C는 알약을 먹거나 아니면은 과일을 먹거나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광동제약이 여태까지 그 비타민 C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령대가 40대, 50대를 타겟으로 여태까지는 이제 되었던 거죠. 그러면 이거를 타겟을 할 때는 좀 더 연령대를 낮춰보고 누구나 쉽게, 그때 가장 이거에 대한 경쟁 제품은 아무래도 이제 바카스가 경쟁 제품이었겠죠. 바카스는 어디에서 살 수 있느냐? 약국에서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기획을 할 때는 어디에서든지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을 우리가 처음에 이제 고민을 할 때 어떻게 고민을 할 수가 있냐면 40, 50대를 타겟을 할 수도 있고, 왜냐면 그분들은 비타민 건강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과 관련된 니즈는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젊은 20, 30대를 타겟으로 한다 그러면 미용이나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는 여성분들을 타겟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 타겟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또 세분화를 해보는 겁니다. 이때 그 비타민 C, 비타 500이 나왔을 때는 그 여성을 타겟, 20, 30대 여성을 타겟으로 했고, 어디서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밀고 나갔던 겁니다. 이게 이제 아마 2000년대 그 초반에, 2000년 초반이었는데, 그때 이제 나왔을 때 그런 전략으로 나왔었고, 광고 카피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바카스는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만 있습니다라는 걸 밀고 나갔는데, 그게 이걸 타깃으로 한 거죠. 걔네는 진짜 피로회복제니까 피로회복을 하려면 약국에서 바카스를 사 먹어라라는 측면이었고, 얘네는 이제 그게 아니었죠. 얘네는 어디서든지 쉽게 비타민 C, 비타 500을 사 먹어라라는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타겟하는 시장을 아까 20, 30대 여성을 일자로 타겟을 하자라고 이제 선택이 됐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한 거는 뭐냐면 그 포지셔닝을 위해서 광고가 젊은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주로 이제 그런 그 뭐 이보영 뭐 이런 분들, 초창기에는 그런 모델들, 젊은 모델들, 완전 젊은 모델들로 미용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쪽으로 밀고 나갔던 거죠. 그래서 얘네가 이제 초창기에는 시장에서 마시는 비타민 C, 그걸로 포지셔닝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로 시장을 세분화하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을 타겟팅하고, 거기에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위치, 우리의 포지셔닝이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전략이 이제 기업을 가치를 향상시키는 어떤 측면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STP와 관련돼서 이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세그멘테이션은 말 그대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과 그 시장에서의 고객들의 성향을 분석을 면밀히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을 타겟팅 해보는 게 타겟팅이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제품의 위치를 확인해 보는 게 이제 포지셔닝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기술 기반의 이거는 기술 기반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을 A, B, C, D라고 했을 때, 우리가 B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시장을 들어가 보자. 그러면 거기에는 경쟁사들이 아까 A사, B사, C사, D사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이거는 이제 요 포지셔닝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사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경쟁사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그 그린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팜의 어떤 경쟁사 분석을 했더니 우리보다 위에 있는 어떤 A 기업이 있고 A 기업이라는 그 기업을 분석을 해보니까 얘네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특징은 이렇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특징을 비교를 해봤더니 이런 부분에서 비교 우위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특장점이 있다고 하면 그게 마케팅 포인트가 되고 그 마케팅 포인트로 시장에 나갔을 때 걔네가 예를 들어서 매출액 300억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300억 이상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라고 누구한테 설명을 할 수 있냐면 투자자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회사가 300억 밸류에 뭐 50억을 투자를 받았다. 그럼 우리는 더 달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포지셔닝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시장에 들어갔을 때 경쟁사에 대한 분석과 그 시장에 들어갔을 때의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장을 구분하는 그 아까 세분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다양한 팩터들이 있습니다. 제가 STP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내년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올해 10개를 돌아봤을 때 첫 번째 필요한 거는 사업 계획서와 관련된 작성 부분과 관련된 교육, 그 다음에 시장 진출입 전략과 관련된 교육, 그 다음에 투자와 관련된 부분. 나중에는 하루 정도를 그냥 뭐 세미나 세션을 열든지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분류를 할 때 되게 뭐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20대냐 30대냐 지역은 어디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그 아파트 상가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그 딜리버리를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아파트 위주의 어떤 그게 생기기 때문에 주거 공간도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이 어디에 그 적합한지를 여러 그 항목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분류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타겟팅을 할 때 이제 어디를 타겟팅을 해야 되느냐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우리가 타겟팅을 할 때 쓰는 방법이 매력도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매력도 평가는 여러 가지 그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현재적인 상황을 고려하거나 시장의 어떤 그 요건들을 고려를 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가중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부에서 검토를 하시고 저는 이제 요거를 대표님들이 결정을 하실 때 전 직원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라. 그리고 협의를 한 다음에는 가끔 외부 자문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가능하겠냐라는 가능성을 검증을 받아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셔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시장에 들어갔을 때의 위치,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쉽게 우리의 포지셔닝 위치가 나타나죠. 그래서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그 기술이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경쟁사들이 이건 이제 커피지만 경쟁사들의 어떤 위치가 있을 거고 우리의 위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런 부분으로 포지셔닝을 해보면 우리가 우위에 나올 수 있는 요건이 되게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어필을 하면 조금 더 우리의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예시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장표까지 넣었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나머지 부분은 혹시 이제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